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클라우드의 유현주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내용은 네이버 클라우드 안에 있는 AI R&D 조직으로서 지금 튜터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왜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이제 민감한 부분입니다. 요즘 튜터가 워낙에 이제 얘기가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뭐 이렇게 학교에 있는 그 출판사라든지 또 정부에서 너무 얘기가 많아서요. 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그 여기 너무 잘 경험하시겠지만 사실 학교에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한 교사 수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기관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다 보면 지역별로 그다음에 재원에 따라서 격차도 굉장히 많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어떤 교육 환경을 좋은 교사분들이 다 제공해 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적은 리소스로 고효율을 달성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있고요. 특히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AI를 이제 그 메인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럼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기술로 좀 해결할 수 있는 혹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이제 찾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월드뱅크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 아마 에듀테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과목 자체는 굉장히 이제 컴퓨터 과학이나 이런 쪽에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교육을 이렇게 다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특정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고효율로 6주 만에 2년치 어떤 교육 과정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월드뱅크가 이제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AI가 확실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연초에 전체 공교육의 AI 튜터를 특히 이제 아바타 형태로 좀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데요. 이렇게 도입하겠다고 한 발표를 한 적도 있고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영국 다 이런 곳에서 이제 AI에 대한 공교육 도입에 대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나 북유럽 같은 일부 나라에서는 롤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AI 특히 이제 저희가 그 클로버 X라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AI 같은 경우에는 흔히 잘 알고 있는 챗GPT의 일종의 하이퍼클로버 버전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생성형 AI라고 하죠. 그래서 올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왔던 그 중 하나가 그럼 과연 그 생성형 AI 어디 제일 많이 쓰시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1위로 되어 있는 게 세라피나 컴패니언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우리 잼민이가 너무 날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것들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그럼 그걸 듣고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많은 사용 레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많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4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인핸스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뭘 모를 때 내가 이걸 탐구하고 또 학습하는 데 쓰는 이게 사실 이제 생성형 AI 제일 많은 그 유스 케이스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사실 이제 교육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이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고 아마 또 많은 분들도 이미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일 인상 깊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오픈 AI에서 오픈 AI의 챗GPT를 이게 공개하기 전에 사실 이미 이제 많은 도메인에 컨택을 해가지고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의료 AI도 많이 다뤘었는데 의료도 책이 한 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별로 오픈 AI가 굉장히 괜찮은 연구자나 아니면 서비스를 컨택을 해서 우리 이렇게 런칭을 할 건데요. 이 분야의 혁신을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칸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빠르게 했던 게 칸미고였고 사실 그게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나와 있는 모든 어떤 AI 튜터 중에서도 매우 안정적이고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네이버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봤던 사업이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만들진 않지만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제공하는 많은 출판사분들이나 개발사분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런 AI는 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다 그 협력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AI 자체는 사실 교과서에서 어떤 하나의 보조 기능인 것이고 중요한 건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선결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이제 AI 자체에 대해서는 구현도 만족스럽지 않고 실제로 주목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이 여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정권의 그 어떻게 보면 대선 캠프의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이런 교육미래자치위원회에서 또 이제 정책 제안서 쓰신 것들을 보시면 튜터 GPT 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GPT라는 용어는 더 이상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오픈 AI의 어떤 상표라서. 근데 어쨌든 여기 정책 제안서에는 튜터 GPT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AI 튜터를 공교육에 넣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금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튜터라는 게 사실 그 기존에도 이미 민간 부분이나 아니면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미 다 서비스하고 계시거든요. 문제 풀면 답변도 주고. 근데 그걸 이제 뭘 더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튜터들은 대부분 어떤 규칙 기반의 튜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라는 비싸고 좀 통제하기 어려운 걸로 바꿔야 할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명이 좀 다양하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딱 봤을 때 학생을 봤을 때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느 부분에서 약간 초점이 흐려지고 약간 이렇다 이러면 이제 그쪽을 가지고 너 이게 이해 안 되지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룰 기반은 그냥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그것들은 사실 생성형 AI가 아니면 유연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답을 제공해 달라. 다 됐고 나는 이제 답을 알고 싶다. 그래서 기존의 룰 기반 같은 경우에는 딱 설명을 해줬는데 모르겠으면 더 쉽게 버튼 막 누르다 보면은 점점 좀 쉽게 하다 이제 포기하면은 그냥 바로 답과 해설지가 나오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모르겠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를 모르겠는 건가? 아예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니? 아니면은 뭐 네가 여기 덧셈에서 나눗셈이 잘 안 되는 거니? 이런 식으로 좀 인터랙티브하게 하려면 그러려면 이제 생성형 AI가 들어가서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컨텐츠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생성형 AI는 굉장히 많은 방대한 지식을 이미 담고 있고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꼭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풀 수는 없어요. 라든지 아니면 이 어떤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 또 다른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발사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쉽진 않죠.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게 쉽진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어떤 범위 내에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풍부한 튜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조금 더 선생님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AI 튜터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과 그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에 대해서 또 서포티브한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 자매지에 나왔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학습 퍼포먼스 인지도 고도화된 어떤 추론 다 올라가더라라는 내용의 논문도 나왔습니다만요. 제가 여기 논문을 갖고 오진 않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MIT에서 나왔던 것 중 하나는 챗GPT 가지고 글쓰기를 시켰더니 인지 부채가 높아졌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뺏었더니 글을 쓰지를 못하더라. 그리고 챗GPT 갖고 글 쓰면은 방금 전 쓴 글도 한 80%는 기억을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건 쓴 건 아니죠. 그냥 갖다 붙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능력이 퇴화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쓴다 안 쓴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이런 담론이고요. 그다음 저희가 조금 더 기술적인 얘기로 가면 사실 AI 자체도 좀 편향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나왔던 예시 중에 하나가 소방관을 그려달라든지 아니면 소방관 묘사해달라면 남성으로 묘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 같은 데서도 뭐 테러리스트를 그려자면 다 이제 터먼 두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편향에 된 시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중동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테러리스트로 막 그려지는 그런 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정적 격차, 특히 챗GPT도 그렇고 저희 서비스는 사실 유료 서브스크립션이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런 유료 서브스크립션들이 비쌀수록 성능도 더 좋고 더 좋죠. 근데 아예 이제 돈을 낼 수 없는 친구들은 혹은 아예 인터넷조차 안 되면 이제 그런 것들에 소외가 되는 거고 그럼 격차는 계속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얼마나 이제 비용 효과적으로 좀 이런 격차 없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아예 전 국민한테 바우처를 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들 저희를 포함해서 무료 모델도 공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튜터를 우리가 만들긴 해야겠다라고 이제 느낀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한 해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이퍼 클로바라는 AI를 쓰는 것도 사실 만든 사람보다는 이거 그냥 쓰시는 분들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만든 사람이 갖다 쓰는 게 더 쉬울 수 있으니 방법을 찾는 거라면 우리가 찾아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페인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자 이제 한번 써보시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위해 구글 폰이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GPU도 레퍼런스 GPU 있듯이 저희도 이제 레퍼런스 튜터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레퍼런스 튜터라는 거는 AIDT 같은 건 서비스는 아니고요. 정말 튜터링만 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문제 의식 중 하나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튼형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고요. 질문을 했을 때도 이걸 계속 맥락을 가지고 전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근데 저 부분은 뭐예요? 아니면 거기서 이걸 더하는 게 맞아요? 저는 빼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맥락 유지가 안 됩니다. 그냥 한번 물어보면 답변이 끊기고 그래서 그런 문맥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구현해 보려고 했었고요. 그다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발산할 수 없잖아요. 특히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도 되게 이제 스트릭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영어 단어도 이 단원에 안 나온 내용은 아예 얘기도 못하는 이런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 레퍼런스 튜터니까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만들어 보자. 나중에 이제 걸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유연한 범위로 정의하고 이제 접근을 했었고요. 그다음 흔히 스캐폴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그다음에 넌 이게 모르겠니? 하는 그런 인터랙션을 좀 더 강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좀 진행을 해봤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챗GPT 이제 GPT-5도 오늘 나왔죠. GPT-5도 나왔고 그렇게 잘 되는데 이거 꼭 굳이 이렇게 하이퍼 클로바로 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소버린 AI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게 저희 세일즈 프레이즈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략 자산화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 2024년에 어떤 천명을 했냐면 이제부터 AI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이다. 그래서 나라가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2021년부터 국가안보부에서 이제 AI 분과에 전 구글 회장님이죠. 에릭 슈미트 위원장이 이제 공표를 했어요. AI는 이제 전기나 아니면 핵무기처럼 되게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영속적인 어떤 인류 국가가 되려면 다른 나라들이 못 쫓아가게 다 밟아놔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 무브먼트에서 쭉 가던 게 최근에 중국이 엄청 쫓아오니까 미국이 이제 다급해지면서 오만 제재를 가하고 있죠. 예를 들면 GPU를 아예 수출을 안 해버린다든지.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다음에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아예 AI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GPT-5가 나왔지만 우리가 만약 너무 잘하면 어느 순간 이제 우리한테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픈웨이트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라이센스라는 건 내일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메타도 지금 오픈웨이트 정책을 조만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터번두른 테러리스트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갖다 쓰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튜터에서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성형 AI 자체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갖다 쓰는 엔지니어링. 요즘 이제 그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하고 이제 통칭을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잘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하이퍼 클로바를 위해서 아예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기능 개선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뭘 갖고 온 거냐면 실제로 저희가 모델을 만드는 엔지니어들하고 협력할 때 이런 식으로 튠업 스펙을 넣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벤치마크 셋도 만들고 실제 학습을 통해서 계속 기능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의견을 주시면 여러 채널로 이제 의견을 주시면 그걸 취합을 해서 하이퍼 클로바가 이거 진짜 안 되네. 그럼 이거는 좀 우리가 빠르게 이제 기능을 넣어야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보통 2, 3개월마다 공정이 쭉쭉쭉 진행이 되는데 그다음 공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리즈닝 모델이라는 이런 것들도 계속 알고리즘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막 있지만 어쨌든 개선을 많이 했다. 그래서 계속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델의 크기도 계속 줄입니다. 그래서 모델 크기 줄인다는 게 그냥 한번 호출할 때 가격이 싸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만든 지금 레퍼런스 튜터도 보통 문제풀이를 한번 쭉 하면 한 번에 80원 정도 나옵니다. 되게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80원이면 하루에 몇 번씩 하면 금방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방식으로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무료로 모델을 공개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각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AI 기능을 넣고 만약에 이게 지금 하이퍼클로버가 다루지 못하고 있으면은 더 세부 내용으로 쪼개가지고 그 태스크를 더 쉽게 만들 뭐 이런 작업들, 그다음에 메모리는 어떻게 만들 거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어떤 코드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아까 그 목표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 좀 빠르게 넘어가면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어떤 대시보드들도 교실 단위의 대시보드라든지 아니면 학생 단위의 대시보드 같은 것 저희 만들어서 이제 개발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데모, 저희 실동작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빈칸 문제, 전 이제 6차 교육과정 세대인데 그 내신 하다 보면은 빵꾸 뚫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추천해 달라고 한 거죠. 그럼 저렇게 문제가 나오고 드륵 긁으면 이제 채팅창으로 이동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해석해 달라거나 하면 해석을 한다던가.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제 최소 자원으로 잡아서 해보니까 속도가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학생들에게 인내심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단어도 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요. 제가 뒤에 그 링크 하나를 QR로 드릴 텐데 거기 들어가시면 세부 기능이 다 동영상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린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 네,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런 식으로 계속 문제풀이, 뭐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어쨌든 얘도 그 말투 이런 걸 좀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극중칭으로 이렇게 막 대접하는 게 아니라 알겠다, 네 시작해 보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 링크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QR 찍으시면 사용자 가이드랑 이 동영상 같은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혹시 동영상 안 뜨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그 주소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넘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것,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AI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 가만히 잘 보면 말을 이상하게 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제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모든 코드는 저희가 무료로 공개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기능들을 연말에는 그 코드 레벨로 다 이제 저희 공개할 예정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그냥 받아서 쓰셔도 되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 콘텐츠 같은 경우는 같이 제공이 되지 않아서 메타데이터는 좀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까 그 메일 주소로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과목을 좀 설명드리면 현재는 수학, 영어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레퍼런스 MVP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정말 최소 기능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초등학생에 맞춰서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에 맞춰서 분기를 태워서 좀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는 좀 시도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그 IRB, 그러니까 연구윤리위원 같은 거 좀 통과해서 실험을 하는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고도화하는 작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12월에는 이제 완전 공개를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이제 사회과학까지 좀 커버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어떤 튜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그 하이퍼클로버라는 AI를 어떻게 하면 튜터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먼저 저희가 경험을 하고 그 발견을 이제 공유 드리려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